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6월 21일 송영선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두 남자로부터 동시에 구애를 받는 여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럽죠.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부럽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기도 힘든데 오랜 시간 동안, 첫사랑으로서 오랜 시간 동안 소꿉 친구처럼 끌어오던 중국, 그리고 평상시에는 잘난 체 하는 게 꼴이 보기 싫어서 정말 미워했던 재벌집 2세, 둘이 서로 자기한테 시집 오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평생을 편하게 해주겠다 하고 지금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앵두나무 우물가에만 모여서 매일 우물 깃는 일만 하던 아낙네로는 당연히 소꿉동무 첫사랑이 최고죠. 그런데 마실을 한번 나가보니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것을 김정은이 보게 됩니다. 갈등이 생겼어요. 19일 김정은이 중국 시진핑을 만나러 갔습니다. 물론 명분은 미북 정상회담이 어떻게 돼갔는지, 어떤 식으로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겠다라는 제안을 듣고 싶어서 간 것입니다. 보고 겸 상의로. 전례 없이 시진핑 입에서 나오는 용어들은 이때까지 십수년간 북중 관계에서 꿈도 못 꾸던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invincible, 이건 스페인, 영국의 무적 함대들이 쓰는 겁니다. 우리 둘이가 딱 붙어 있으면 아무도 우리를 칠 수조차 없다. 우린 그런 관계다. 이렇게 시진핑이 설득을 합니다. 그뿐입니까? 프로토콜 의전에서 한번 봅시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만나러 갔을 때 기껏해야 공항에 나온 수준이 어디예요? 우리로 치면은 차관보, 외교부 차관보 수준, 부장 조리가 나왔는데, 이번에 김정은이 간 데는 상무위원이 나왔습니다. 이제 시진핑이 들어서 집단 지도 체제를 없앴지만, 실제로 이제 1인 독재 체제로 가지만, 실제로 상무위원이라는 것은 준주석입니다. 다음 상무위원 5명 내지 9명 중에서 다음 누가 주석이 되는지 결정되는 예비단체들이 상무위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중국의 모든 정책을 결정지는 권한과 브레인을 가진 상무위원입니다. 절대 권력이죠. 그런 사람을 내보내가지고 김정은을 모시러 왔습니다. 김정은이 뭐 그래 대단하다고. 근데 지금 몸값이 그렇게 높아져 버린 겁니다. 왜? 김정은이 이뻐서? No way.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야, 이 김정은 뺏기면은, 김정은을 미국에게 뺏기면은 진짜 우리 입술이 날아가겠다. 찬겨울에 입술이 없는 이빨만 남겠다. 이 지금 트럼프가 북한하고 한국하고를 다 통째로 개방개혁하는 식으로, 미국식으로 개방개혁하는 식으로 끌고 가버리면, 다시 말하면 지금 대한민국과 같은 체제로 서서히 북한을 바꾸기 시작하면은 중국 큰일 났다. 돈이 없어서 큰일 난 게 아니라 미국이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그 다음에 동남아 국가들과 안고 와서 북쪽에 있는 인도 태평양 협력의 최상단에 있을 국가가, 지금은 한국이지만 그걸 북한까지 밀고 들어오면 중국은 꼼짝없이 봉쇄당하는 거다. 중국이 젖줄로 생각하는, 경제의 젖줄로 생각하는 남중국에까지도 우리가 함부로, 우리라는 게 중국이 내 땅이지만 중국 기준으로 내 땅이에요. 사실 그 억지로 만든 거죠. 7개 인공섬 만들어가 점선 연결해가 이게 내 땅이야. 애들 땅 따먹기처럼 이거 우리 담장이야. 넘어오면 절대로 안 돼. 해놨는데 내 땅도 내 마음대로 들랑거리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구나. 어떻게라도 정은이를 꼬셔가 우리 편에 서게 해야 되겠어. 옛날에는 밥 좀 주고, 그 다음에 뭐 싸구려 벤즈 좀 갖다 주고, 대련항을 통해 가지고, 김정일보다 훨씬 사치가 심하니까 필요한 소위 말하는 물자들,
사치품이라든가 모피라든가 뭐 벤즈라든가 전기품이라든가 이런 거 갖다 주면은 좋다고 그냥 대충 넘어간대. 아, 이 친구가 트럼프를 만나더니 눈이 높아졌어 말이야. 내가 주는 것 가지고 별로 감사해 하지 않는구나. 감사합니다, 대연님. 글로벌 디펜스 계속 잘 봐주십시오. 그리고 여민정님 말씀 중에 어제 많은 후원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동받았습니다. 계속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네, 다시 방송하겠습니다. 인사할 기회가 없었는데 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머릿속이 아주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남자 여자가 한 사람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는 갈등을 안 하는데, 아니 저게 첫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돈도 많고 백도 좋고 뭐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내 첫사랑이 나에게 네 죽어도 고생 안 시킨다 내 말 들으면은 편하게 해주겠다 하는데, 그 꼴에 비해서 이건 완전히 만들어진 재벌 2세 아들이 나와서 야, 너 사는 거 그냥 말로만 잘해주는 게 아니라 니한테 성도 지어주고 평생 먹고 살 거 해주고, 네가 정말 불편하다면은 네가 가장 살고 싶은 나라에 가서 사는 거 보장해주겠다. 네 목숨까지도 철저히 우리는 지켜주겠다. 말로 하는 얘기 아니다. 재밌는 얘기가요, 김정은이가 폼페이오 만났을 때 4월달에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폼페이오게 내가 여기서 축출당하면 손뼉칠 북한의 사람들 많다. 이거 예사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만큼 엔타이 김정은 생각도 꽤 많다는 거죠. 누가? 제가 볼 땐 노동당의 중심 부분과 인민무력부의 상층들이 호시탐탐 김정은이 어떻게 될 경우에는 자기들이 한번 자리를 잡아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걸 김정은이 눈치챈다는 겁니다. 자기 신변도 그렇게 편하지 않다. 더구나 미국이 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개방개혁을 해나간다면은 딴지를 걸어서 자기를 제거할 사람도 있다라는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니는 책임지고 살려줄게. 시진핑 목소리를 시진핑으로부터 들어보지 못한 얘기예요. 너의 안전은 철저히 보장해줄게. 시진핑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머리가 많이 복잡합니다. 야, 어느 쪽으로 가야 내가 안전하고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최악의 경우. 물론 제일 좋은 거는 나도 수없이 강조한 것처럼 내가 유지하려고 하는 이 체제를 유지하면서 나도 호의호식하면서 2,700만을 떵떵거리고 끌고 가서 운이 좋으면은 남북한 합쳐서 7,500만 원을 내와하는 대로 데리고 가고 싶지만, 그렇게 설사 안 된다 해도 할아버지 때부터 지켜오던 이 유일영도 체제는 지켜가야 되는데, 중국을 봐도 그걸 지켜줄 것 같지도 않고 미국을 봐도 그걸 지켜줄 것 같지는 않다. 이제는 그 부분은 좀 꽤 어려워질 것 같다. 그럴 바에는 내가 확실히 살 수 있는 방법, 내가 안전한 방법. 은정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시진핑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같은 노동당의 공산당의 노동당이고 공산당의 한 참모부로서 같은 참모부라는 것은 우리 공산당이라는 건 통한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노동당을 혁명의 참모부라 하니까 중국의 공산당과 우리는 다 맥을 같이 한다 라고. 그래서 더 과거보다도 더 탄탄하게 우리는 중국하고 하는 얘기가 들립니까 이제 은정님? 왜냐하면 중간에 전화가 오면 이게 핸드폰으로 찍기 때문에 끊겨집니다. 남 속도 모르고 전화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시간에.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서 김정일에게 야, 중국처럼 개방개혁하면 너도 잘 살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그게 2010년이었어요. 그런데 김정일 안 받아들였어요. 왜? 개방개혁이 두려운 게 아니라 개방개혁을 하락하는 속내 자체가 북한을 근본적으로 체제를 흔들겠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못한 거예요.
아, 은정님 알았습니다. 비행 모드로 해놓으면 되는 줄 전혀 몰랐어요. 오늘 좋은 팁 얻었습니다. 방송 중에 자꾸 제가 엉뚱한 그 개인 사적인 거 넣어서 미안한데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술에 대해서는 꽝이에요.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라는데 김정일이 안 받아들였어요. 김정은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중국식 모델의 개방개혁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김정은 마음에 지금 개방개혁이 없는 거 아닙니다. 김정은 마음에는 상당 부분 트럼프를 만나고 난 뒤에 개방개혁의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트럼프가 등을 두드리면서 열심히 해보자 이러니까 김정은이 어렵다. 큰 도저이다. 그러나 노력하겠다. 북한도 변하려고 노력하겠다. 이것은 비핵화를 바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고 개방개혁을 하겠다. 북한이 우리 사회도 좀 바꿔가겠다. 그 개방개혁 하겠다라는 모델은 북한이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끌고 가는 게 결국 베트남식입니다. 최근에 베트남과 필리핀에 미국이 그렇게 정성을 쏟아주는 이유도 다 같은 겁니다. 나가서 뻘짓하고 필리핀 20년 전에 우리 쫓아냈는데 가보니 지내보니까 별 볼 일 없지. 결국 공항에 나와서 다 떨어진 티셔츠 입고 맨발로 give me 달러 1달러 돌라는 너 애들밖에 생산한 게 없잖냐. 베트남 42년간 우리들하고 으르렁거리고 지냈지만 43년간 별 것 없지. 결국 우리하고 손잡는 게 너희들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안보적으로 국가 안보 측면에서 훨씬 더 확실하다는 걸 느꼈지? 그래 보살펴 줄게. 인도도 봐라. 때에 따라서는 왔다 갔다 양다리 친미지만 왔다 갔다 하고 더구나 무기는 만날 러시아에서 더 많이 싸우더니 내가 요번에 인도에게 큰 선물 줬잖아. 모디가 와싱턴 작년 6월 15일 왔다 가고 난 뒤에 세계에서 제일 큰 전투기 생산 방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의 F-15 부품 공장을 내 인도에 지어준다고 한 거 아니야. 파키스탄 약오르지. 우리 F-16 그렇게 사가려고 수년 동안 뜸을 들였는데 그놈들이 우리 말을 안 듣고 트럼프 말을 안 듣고 IS 격퇴에 신경 쓰라 하니 그건 안 하고 중국 쪽으로 들어붙어 있으니까 저 버러장머리 고쳐줘야 돼. 그래서 내가 인도에다가 의도적으로 F-16 부품 공장을 짓는 거야. 이게 동맹이라는 거야. 봤지? 이 전부 다 함께 주는 메시지입니다. 북한의 고민은 깊어가지만 막연한 이념 속에서 헤매던 고민이 아니라 이제 진짜 살 길을 위해 어느 게 더 덕이 되는가, 어느 게 더 생명보장이 되는가, 어느 게 더 우리 시장에 덕이 되는가, 그리고 어느 게 더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국내에서 북한 국내에서 어느 방향이 그 속에 소요를 더 적게 하고 동료를 적게 하면서 나갈 수 있을까. 김정일이 한 얘기 있습니다. 일본은 100배 못 믿고 100배 믿지만 중국은 1000배 믿고 1000배 못 믿는다. 여러분 이 얘기 처음 듣는 것 같죠? 그만큼 우리가 마치 일본을 미국 이상으로 경계하고 미워하듯이 중국 역시 북한 역시 중국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몰라도 앞으로 김정은이 방향을 바꾼다면 먹고 살 길은 미국 달러를 붙드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현중 생각이 현미 생각보다도 더 빨리 더 크게 확산될지도 모릅니다. 북한에서. 제가 이런 말 하면 어떤 분 얘기하겠죠. 소설 쓰지 마라. 소설이 아닙니다. 인간의 기본 가치는 왜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이기는지 압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내 거다라고 자기 소유가 확실해질 때 인간은 일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 바람을 지금 트럼프는 잡아야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안심할 수 없으니까. 왜? 중국이 때만 되면 계속 북한을 불러가 미국 한 만났다 하면 나 만나러 와. 또 트럼프 만났다 하면 나 만나러 와. 또 미중 정상회담 했다니까 또 만나러 와. 야, 내가 그렇게 미국 정상회담 할 때에 종전선언이란 말을 트럼프한테 받아가 넣으라 했는데 왜 그건 안 받아였어? 내가 약속한 대로 너들
북한에 중국 관광단체들 보내가지고 연간 한 300억 정도는 돈 벌게 해줄 테니까 그 트럼프 사기꾼이 하는 얘기, 그건 내가 말한 뜻이 아니고 시진핑이 얘기했겠죠. 그놈이 날 보고 포카 메이커라 했는데, 베스트 포카 메이커라 했는데, 그 트럼프 금마도 역시 최고의 포카 메이커야. 그러니까 잘 판단해봐. 국경도 가깝고, 이때까지 우리가 70년 동안에 동맹이고 친구였고, 네가 죽을까 싶어가 1950년대 들어가가 너 애들 병사들 목숨 살린다고 모태또이나 아들까지 잃었잖아. 그 전장에서. 이게 중국이야. 정신 똑바로 챙기고 네가 갈 길을 찾아봐. 이렇게 지금 꼬드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오와 트럼프는 잘 작업해놨더니 또 시진핑이 또 꼬시는구나. 더더구나 미북 정상회담 후에 15일날 폭스뉴스에서 트럼프가 나와가 나 김정은과 직통 전화기 있어. 직통 번호 받았어. 17일날 통화할 거야 해놔놓고 17일이 지났는데도 통화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지금 뜸을 들이고 가장 적절한 기회를 기다리는데 중국을 찾아가서 김정은이 이렇게 우리는 한 참모보다라는 용어를 쓰고, 중국은 북한하고 우리는 둘이 있으면 불패하는 거야. 인빈시블이야. 불침 무적함대야 라고까지 하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안심하고만 있을 수는 없죠. 에? 그렇죠. 한국까지 1타 3피죠. 현재로서는. 근데 너무 많이 뜯어먹는 데만, 김정은이가 세 나라를 미국, 중국, 한국에 뜯어먹는 데만 너무 신경 쓰다 보면 나중에 그게 이자까지 붙어요. 지가 죽을지 모릅니다. 세상에 공짜 없어요. 원정님.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고민하는 김정은이가 우리에게 우리가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건 서둘러 판문점 선언에 근거한 것처럼 남북 문제는 남북끼리 주체적으로 해결한다는 턱없는 그리고 철없는 짓을 하면서 빨리 남북 경협을 하자라는 이런 얘기는 나오는 순간 미국의 전략을 박살내고 우리가 중국의 속국으로 가는 거고 북한의 비핵화는 물 건너갑니다. 제가 수없이 되풀이합니다. 진짜 이제 우리 행동 방향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판문점 선언에 나온 내용을 이행할 때는 일거수일투족, 아무리 적은 보폭이라도 반드시 미국과 협의해서 그것이 북한의 비핵화에 압력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속도를 조절하면서 함께 상의해서 대북 정책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살고 한미동맹도 강화되고, 더더구나 김정은이가 너무 지나치게 잔머리 굴리고 오래 시간 끌면 양칼에 맞아 죽습니다. 중국, 미국. 그 처자도 시집갈 때 지 몸값을 제일 올릴 때 해야지, 뭐 양쪽 다 양다리 걸쳐 놔놓고 제발 2세한테 갈까 첫사랑한테 갈까 하다 자칫하면 서로가 서로 이 여자가 양다리 걸치는 걸 알면은 양쪽으로부터 배신당합니다. 김정은이 바보가 아니니까, 그걸 아니까 지금 머릿속이 복잡한 거예요. 계산하기에. 치매는 안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머리를 쓰면 치매 안 걸린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가 치매 제일, 시주석, 트럼프, 김정은 중에서 김정은이가 치매 걸릴 가능성이 제일 낮을 것 같아요. 물론 나이도 제일 어리기도 하지만.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제가 일일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제 은정님, 방은정님, 여민정님, 그리고 제가 사실 한 번도 이 댓글에서 뵙지도 못한 분들이 처음으로 후원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찾아오셔가지고 격려를 주시고, 더더구나 후원하셨다는 것은 저의 이 프로를 시청하신다는 겁니다. 후원보다 더 중요한 게 공유. 많은 분들이 이 프로를 같이 공유하면서 좀 공부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동참해 주시는 게
애국이고 저를 제일 많이 도와주는 겁니다. 기대에 어긋지 않게 열심히 더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또 좋아요, 구독 버튼을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